자, 이제 통합 관리입니다. 네, 네, 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로 프로젝트 관리 전체 프로세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동들 식별 정의, 결합, 통합, 조정. 통합 및 조정 여기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자원을 할당하고 상충하는 이제 이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추고 뭐 등등이에요. 그래서 종합 관리, 통합 관리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수립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하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실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게 없었는데 좋은 걸 하면서 프로젝트 집행관리, 그다음에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총재, 그다음에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네,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PDCA 되겠죠, PDCA. 네, 여기 보시면 2번이 플랜이죠. 3번이 투죠. 네, 감시 통제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C죠. 그리고 액션. 어? 예. 전형적인 PDCA 구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 PDCA를 떠올린 다음에 거기에 서술된 내용들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습관. 플랜, 뷰, 체크, 액션.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헌장, 뭐, 프로젝트 차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목적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 성공 기준, 그 다음에 상위 수재 요구사항, 그다음에 여기에 요약 예산, 그 다음에 주요 일정, 큰 일정,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명목,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승인 요구사, 그 다음에 선임된 프로젝트 관리자,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PM. 네, 프로젝트 현장을 승인하는 스폰서, 여기 누구냐면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임원이에요. 여기가 임원, 그 다음에 여기가 PM. 저기는 뭐냐면 PM을 선임을 해놓고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대충 이런 거야. 그러니 너 PM해. 내가 승인한다. 네, 쉽게 말하면 PM 임명장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PM 임명장. 네, 그래서 PM이 임명이 되면 PM이 프로젝트를 실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쓴다는 거고, 그리고 이 관리 계획서와 연관된 프로젝트의 산점을, 문서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관리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 병정 관리, 뭐 소통 관리, 뭐 원가 관리, 뭐 자원 관리, 뭐 조달 관리, 뭐 보험 기술 보험 관리 내용이죠. 품질 관리, 뭐 용산 관리, 리스크 관리, 뭐돼 있는데 내용을 다시 끌어보니까 뭐예요? 통합 관리 말고 이 전체에 대한 계획 봐.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역할인 거고 통합 관리. 통합 관리는 무엇을 통합 관리하느냐? 이 나머지 9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실제로는 통합 자체를 하기 위한 계획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게 사업자 쪽에서 프로젝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내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정부 사업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프로젝트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PM이 몇 명의 PM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 PM들이 각각 영역별로 해야 될 일들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이런 활동들을 그 계획서에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추진 수지, 프로젝트 추진 일정, 그다음에 범위 관리 계획, 이런 거, 품질 관리 계획, 그다음에 시설 개발 대상 업무 범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개발 방법 같은 거, 이 개발 범위를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줄리터도 집어넣고 다시 구직에 해당되는 주요 일들 프로필도 다 집어넣고 누가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할 것들을 전부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대로 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1개월 동안에 PL들이랑 PM이 들어와서 이 RFP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안서도 읽어야 되고, 네, 기술협상 문서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읽어야 되고,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업무 범위 과업상 내용서도 읽어야 돼요. 이 전체를 다 읽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 네,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고객하고 합의한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꼭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또는 사업진행 계획서 이거를 1개월 동안 쓰는데 시간이 못 줘요. 이거 보통 PM하고 PL하고 근데 펀드 관리자, 사업 관리자 뭐 다들 모여갖고 허건날 밤새서 검토하고 다시 쓰고 고치고 뭐 이런 거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때요 우리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뭐가 제대로 있어요? 계획. 그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잘못되면 또 되시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서 써야 되는 거고요. PM이 이 관리 계획서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될 때마다 전부 통계가 다. 그래서 통합 관리에 대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통합 변경 통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팀에서 실제 요구사항 변경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팀에 연관된 다른 팀의 업무에도 영향을 가는 것들이 막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PM 입장에서는 이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보고를 그 팀 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는 걸 나머지 팀들의 PM들 다 불러놓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 가는 거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봐야 되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돌아가서 실무자들하고 검토 다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변경 요구사항을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연관된 것들 다 고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빵꾸 나냐면 네. 시스템 이제 단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예요. 그럼 통합 테스트는 시스템하고 시스템, 모듈하고 모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변경 영향이 있는데 하나만 고쳐 나머지 안 고쳤어요. 그러면 통계할 때 테스트 결과에 결함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PM이 잘 하지 않으면 PM은 자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변경 통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펄티골 범위 관리. 이 통합 관리만 PM의 롤이 아니면 나머지 영역의 것도 다 PM이 10대 지신 영역에 대한 걸 다 우리 PM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하에. 다만 보건 부분들은 PM들한테 위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보고를 받고. 결국에는 선발을 늘려서 이걸 커버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PM이 다 하는 거 맞아요. 그럼 PM은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PM은 몰라도 될까요? 저는 프로젝트 구성원은 멤버는 몰라도 될까요? 자, PM만 알면 PL도 알아야 된다, 분들. 네. 개발자도 알아야 된다, 분들. 맞습니다. 개발자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PM이 하는 말을 PL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PL이 하는 이야기를 프로젝트 관리 지식이 없는 개발자는 못 알아먹어요. 조율을 나한테 왜 해?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이런 지식 세트들은 전체 구성원들한테 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범위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관련된 필요한 작업만을 빠짐없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해야 될 업무 범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할 일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범위 관리에서 하는 일이다. 자,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범위 자체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정의하고, 이것들을 전부 모의에서 발주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픽스하고 나면 기준선이라고 하는 베이스라인이 보여지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정된 범위의 변경이 일어나면 그냥 바꿀 수 없어요.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타고, 이단 회사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변경해야 돼 말이에요. 변경하게 되면 돈 누가 내는데? 통상 변경하면 돈이 늘어나요. 그죠? 줄이겠다고 해주는데 잘했어요. 그럼 늘어난 돈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라고 물어보죠.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 그래야지. 맞죠?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범위를 정의하고, 작업 분류 체계를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시험 문제 자꾸 나와요. WBS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작업 분류 체계, 또는 작업 분할도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범위 검수, 범위 탐지. 그래서 이게 이제 WBS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명이 있으면 시스템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디바이드 앤드 컨컨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A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그럼 시스템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하이의 서브 카테고리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의 실제 동작과 하이의 기능까지 쭉 내려가야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해서 카테고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능의 분류들을 이렇게 같이 체결해서 나누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통으로 얘가 지금 얼마나 진출됐어? 이 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기능을 하이로 쪼개가지고 요거 완료됐고요. 요거 완료됐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이로 레벨 다운해서 분할하는 걸 뭐 한다 그래요? 디컴포지션 한다 그래요. 디컴포지션 들어보시나요? 그래서 디컴포지션을 해서 하이 기능으로 분할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최하위의 분할된, 이 최하위 것이 분할된 게,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작업 패키지라고. 그래서 최하위 단위는 작업 패키지다. 이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이 작업 패키지는 통상 2주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2주 단위에 끝낼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가 기능 분할이 디테일하게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2주일까요? 이번 주 시작해서 다음 주에 끝나야 되죠. 2주면. 한 달로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에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하겠죠? 그 다음 주에도 진행된다고 하겠죠? 그 다음 주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럼 스테이터스 파악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아직도 진행 중이면 완료가 안 되거든요. 지연이 일어나서. 그러면 반응 속도가 이제 한 달 뒤에 일어나요. 그 다음 달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척 관리가 안 되겠죠. 근데 2주 단위로 쪼개놓으면 어때요? 이번 주 시작해서 다음 주 끝나는데 안 끝났어. 그럼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캐치업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달짜리 일정을 잡으면 진짜 겁니다. 자, 이렇게 WBS를 이제 나누어가지고, 제품, 이거는 단계별로. 자,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별로, 이제 이건 관리 타스크니까 프로젝트 관리 활동들을 또 빼고, 요구사항, 설계, 건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임플멘테이션, 컨스트럭션 이렇게 돼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뭐예요? 코딩이죠, 사실. 구축, 구축. 그 다음에 통합 및 테스트.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WBS 적용 방법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주요 인도물이 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품 기능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시스템 안에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를 다시 쪼개는 걸 보면은 기체, 이렇게 제품의 기능별로 분류됐잖아요. 그래서 인도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통상의 이 실무에서 WBS는 어떻게 해요? 단계하고 요 인도물 이 두 개를 믹스한 하이브리드 타입.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WBS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브레이크다운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WBS를 찾고 그 일정표를 WBS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정표가 WBS인 이유는 뭐예요? 일정표는 스케줄이죠. 음. 그래서 예, 개발해야 될 제품의 업무 분류 또는 분할 이 표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WBS.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일정 계획하고 얘가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이렇게 90도 왼쪽으로 그리면은 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1, 2001, 2001, 2001, 2001. 이게 타스크의 000. 자, 이제 저기 아래에 분할되는 데도 있죠. 여기 이 단계에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그래서 이 타스크 레벨이 분리가 돼 있어.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그리고 하의 기능들이 여기서 다시 뭐 분할되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막 분할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이 로고가 돼요. 그래서 요 일에 대한 기가 3, 1부터 시작해서 3일째 끝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엑셀 시트나 또는 펀드 관리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PS는 어디가 이 타드크인 거죠. 제가 이렇게 불러서 여기다가 한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 하이가 작업 패키지가 2주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간이 여기 이 10일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저것 때문에 일정 계획인데 일정 계획은 WPS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이제 구분한다면 저 일정 계획의 저 타스크까지가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WPS인가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면 범위 기준서 베이스라인이 이제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개발자하고 합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범위 기준서 안에는 범위 기준서, 작업 분류 체계, 작업 패키지, 뭐 계획 패키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세한 일정 활동 없는 타스크. 이제 작업 패키지는 뭘 해야 될지 명확화가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획 패키지는 뭐냐면 아직 그게 불명확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계획 패키지라고 부르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확실해지는 그때 같은데 좀 일을 상세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작업 분류 체계 WBS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타스크에 이 유니크한 아이디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코드 10글자, 그다음에 그 작업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놓은 것들을 이제 작업 분류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은 이 범위 관리를 할 때, 범위에 대한 베이스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WBS에 해야 될 일들이 다 확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범위가.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해당사들이 다 모여서 합의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전자전자 사업의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일단은 입찰을 붙이면은 당초 예상했던 예가의 90% 수준을 이제 실제로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예가라고 이제 통상 부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아시죠? 저가 지르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르기를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느냐. 그때 지르기를 해가지고 예가의 50% 이하, 45% 수준까지 지르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수행할 때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업무 보험이 대비 평균적으로 30%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처음에 100원짜리가 90원 정도면은 우리가 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를 선정하면 떨어질 거 아니까 낮출 거예요. 90% 수준으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90%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45원 썼네. 네. 그런데 실제로 업무 범위는 30%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130원짜리를 45원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30원짜리를 45원에 할 방법은 뭐예요? A업체 사장님이야. 회사에. 인력을 100원짜리 사업에다가 45원에 해가지고 인력을 45원어치만 넣었어. 근데 원래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인력을 100원어치 넣어야 되는데 55원을 이거 손해볼 수 없잖아. 그래서 45원어치만 넣었어요. 근데 45원어치도 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도 이윤을 먹어야지. 그죠? 몇 프로 먹으면 좋을까요? 몇 프로? 나는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업하는데 접대도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내 월급도 가져가야죠. 몇 프로? 꽤 많이 차이겠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45%에 10%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4.5원이 빠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 한 39.5원을 어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9.5원 어치 인력을 넣었는데, 이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135원. 그러면 밤에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못 가죠. 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단어가 생겼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 그러니까 밤에만 집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월화수목 금금. 이게 이제 그 보험료 관련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업들 과거에 큰 이슈. 네. 자, 이런 사업 구조로 돼 있으면 공공사업, 전자정부 사업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사장님이 직접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는 몇 명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업에 참여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네. 사장님은 자기가 만들 거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발주처는 그 사업자가 구조를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참여하면 되는 거지. 나랑 상관없고. 달라는 돈 줬잖아. 예, 그 돈에 하겠다고 하니까. 맞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면 범위가 기존의 100원짜리가 30% 증가하는, 범위가 증가하는 거를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범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사업수행 계획서 안에 이제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범위 관리 계획을. 관리 계획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범위를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임무상국을 다 분석해서 범위를 다 구체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면 베이스라인이 그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는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변경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변경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절차에 가봐야 돼.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변경할지 말지 의사를 정. 그리고 나서 네, 합의가 돼서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자체를 갱신해야 돼요.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범위가 바뀌면 일정 뭐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문서들 관리 계획이 다 바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들이 사업수행 계획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이 승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이, 발주처가 고객에 대해서 사인하고 승인하면 그대로 하겠다고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 요구사항 막 들어올 때 거기 있는 전체 들어오자 그러고서 회의 소집한 다음에 이거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개인이 하라고 하는 건지
이 기능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쓸 것 같아서 그냥 아이디어를 누가 성과 내려고 툭 던진 건지 이렇게 다 봐야지 그죠? 그리고 꼭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프로젝트가 어차피 실패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 오케이, 그럼 하긴 해야 되네. 그 돈은 누가 내는지 물어봐야지. 돈 누가 내야 돼요? 근데 변경관리 자체에 이 이해관계자가 합의하도록 해야 돼. 발주자 승인이 아니라 합의해야 돼. 그러면 사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바로 이게 변경관리, 사업수행 계획 안에 변경관리 요 절차를 넣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고요. 합의한다는 말이 반드시 걸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있고, 이 사업수행 계획서를 고객들이 검토하고 거기에 사인을 해야만 이게 이제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착수 단계가 끝나고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변경 요구 사항을 리젝트 할 수 있는 요 명확한 근거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도 피해지고, 그 다음에 발주처 공무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잖아. 그래서 규정대로 절차대로 한 거야. 그러면 서로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으니, 그럼 비용은 증액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덜 중요한, 프로젝트 성공과는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 덜 중요한 기능들이 찾아보면 있겠죠?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대신에 이거를 하자 해서 맞바꾸기 드려야지. 어차피 발주처는 예산 증액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잘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이런 거 써놓고요. 사업성 계획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냈는데 그거 형식적인 거고 사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해도 없으면 많아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고객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이제 멘붕 회사에 들어가고 아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이만큼 더 필요하고 고객은 돈 안 된다는데 어찌할 것이오. 그러면 경영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돈 벌러 갔니 까먹으러 갔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치를 다 해놓으면 그냥 이런 결과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고객한테 회의록 쓰고 그러면은 막 요구하면, 야, 자, 이런 회의록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사업관리 계획서에 근거해서, 이거는 절대 불가. 공문 날림, 제출서인 빵빵. 이렇게. 누가 불리할까요? 발주처가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발주처 쪽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 담당자가 내가. 그러면 타이트하게 보험위를 관리하면 안 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기능들에 대해서 버퍼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고서 나중에 이걸 바꿔줄 생각을 해야 돼. 유능한 발주처의 사업관리라면 네, 애초에 프로젝트 최초에 변경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또 다른 방법은 그거를 상쇄하는 버퍼 예산을 내가 잡아놓은 그래서 실제 예산이 그걸 감안해서 이 비용이 반영돼 있는 그런 다음에 사업자들이 그걸 이제 해보면 반영돼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그거 요구하면 사업자들이 협반이 돼요. 해비를 근데 그거가 이제 안 돼 있으면은 방법 없지. 강제로 해. 그러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했어요. 다음번 사업 보고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음번 사업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업자에서도 배째라는 경우. 그럼 발주 담당자가 굉장히 곤란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PMO가 있어요. 그럼 PMO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PM. 이제 PMO가 있으면 PMO가 중간에서 PMO가 판단해보니 이거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예산은 증액할 방법이 있으면, 야, 예산 증액에서 한다. 이안.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능 이런 게 있으니, 요 기능하고 요 기능하고 상쇄시켜서, 거기서 일부 범위 제외를 추가. 이렇게 해서 조정한다.
그럼 PMO가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럼 PMO가 중간에서 그런 거를 해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근거가 생기잖아요. 나 이거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제3자의 PMO가 자, 이런 경우에는 돈 줘야 되는데 예산 중이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여기 가이드에 따른 거야. 이렇게 근거가 생기는 거죠. 어차피 세금 쓰는데, 그죠? 어차피 국민의 한 사람인 사업자의 개발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반대로 주말에 집에도 못 가고 이게 고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발주처 사이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 네, 오늘 제 말을 잘. 네, 그래서 범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위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품질이 뭐라고요? 요구사항을 만족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위 관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요구사항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품질 확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범위 관리에 실패하면 그거는 PM에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 사업자 PM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PM BOK에서의 그 PM은 사업자의 PM이 아니에요. 여기서 PM은 누구의 PM이냐면 발주처의 PM입니다. 네. 자, 프로젝트 오너가 누구냐? 사업자예요? 아니면 발주처예요? 당연히 발주처입니다. 자, 발주처 PM이 프로젝트를 할 때 목표는 뭐예요? 품질입니다. 그래서 현업 업무의 이 요구사항들 전부 다 성공적으로 만족시켜줍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들어왔어요. 사업자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 내부에 그걸 할 인력이 없으니까 손을 밖에서 빌려온 거죠. 맞죠? 그럼 팔다리를 빌려온 거예요? 자, 이 팔다리가 PM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할 현장 대리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도 PM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들어온 PM, 사업자의 PM 현장 대리인의 목표는 뭐예요? 품질일까요? 아니면 매출과 손익일까요? 당연히 매출과 손익입니다. 발주자에게 필요한 건 품질이고요. 사업자는 장사로 왔잖아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오너는 지금 사용자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시스템 만든 거 아니에요. 현업 업무 쪽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시스템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출 손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자 쪽에서 들어올 쪽은 뭐예요? 명확합니다. 프로젝트 계약 금액이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를 계속 투입해서 검수를 받으면 돼요. 품질은 모르겠고 검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목표와 발주처의 프로젝트 PM의 목표는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PMBOK, 프로젝트 관리 이 시험을 됐지만 발주처의 PM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자의 PM을 이해한 걸까요? 자, 발주처 쪽이라서 모르는데. 발주처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 PM, BOK를 읽다 보면은 사업자 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품질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품질은 뭐다? 상대의 요구사항을 해야지. 기업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줘야지. 거기다가 뭐라고요? 기대치를 충족이라고 돼 있죠. 자, 사업자는 매출 손익 관점에서 기대치를 충족하는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돈 들죠. 그럼 원가가 더 들어가요. 그럼 사업자는 이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게 잘하는 PM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PM, BOK 기반으로 교재를 만들었을 때 특정 SI 회사에서 기업을 때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품질의 정의에서 사용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걸 빠져야 됩니다. 그거 잘못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기대치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제 ISO 표준에 적용이 된 품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자 쪽의 그 매출과 손익, 이걸 목표로 들어온 사업자 PM하고 뷰가 맞지 않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발주처 오너 관점으로 여러분이 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이해를 못해요. 네, 그렇게 예,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네, 일정 관리는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10분 쉬어서 갈게요.